앞에 적은 목차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서 두 번째 대단원 확률의 모든 내용이고요. 크게 확률의 뜻하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뭐 경우의 수라면 중복조합, 이항정리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쪽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수학 하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우리가 아는 확률이에요. 이쪽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확률이니까 여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쪽은 어떤 걸 알면 배웠다고 하셨냐면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건을 알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를 알아야 된다면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과 사건의 독립, 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래도 차근차근 여기서 더 시작을 합시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확률을 좀 더 뭐랄까 제대로 뭐 맞으면 전문 용어,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뭐 설명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확률의 이미지는 그냥 경우의 수를 비율로 표현한 것 뿐이죠. 뭐 아래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깐 걸로. 네. 자, 그때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는 그 표현이긴 해요. 사건은 나오고 시행은 글쎄요. 네. 근데 어쨌든 네. 확률에서 저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시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걸 생각합시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걸 시행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사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사건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사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시행과 사건 사이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실제로 주사위를 600개 던졌다고 해서 1의 눈이 나온 게 100개 있진 않아요. 하지만 떨어지기 직전에는 6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배우는 확률은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온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우리가 경험에서 알게 되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20대 이성 중에서 결혼했을 확률 같은 게 궁금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럼 통계 자료를 토대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 표본이 충분히 크면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 10점 라인이 10점 영역이 있고 9점 영역이 있고 막 그렇죠. 네, 이게 다 그림이잖아요. 화살을 쐈을 때 10점에 맞을 확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굳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나누냐면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크게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걸 나눈다고 합니다. 연속이란 말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산이란 말은 잘 몰라요. 수학에는 이산 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하면 디지털, 그 다음에 연속은 아날로그, 네. 그 다음에 이산 수학의 대표적인 게 수열이에요. 수열. 여러분 등차 수열이 사실 1차 함수이다. 이거는 어때요? 이제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등차 수열은 뭐 AN이 E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면 1차 함수는 f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일 것 같아요? 정의역이에요. 여기는 자연수 1, 2, 3 띄엄띄엄이죠. 이걸 이산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고 1차 함수는 실수 전체죠. 쭉 이어지잖아요. 이걸 연속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통계에서는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배웁니다. 마지막에서는 경우의 수는
이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개수니까. 여기 경우의 수도 자연수 기반일 수밖에 없어요. 개수니까. 수열도 자연수 기반일 수밖에 없어요. 몇 번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기수, 개수, 서수, 순서, 몇 번째. 이건 다 자연수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확률은 근데 관역에 꽂히는 것은 분명히 연속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속적이란 게 연속적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관역이 있는데 뭐 이 안쪽 라인에서 바깥쪽 라인까지 의 확률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찍힌 확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또는 이 가운데 라인에 찍힌 확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선에는 넓이가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루가 자기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본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아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는 롤 영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흔한 일이죠. 도청합 분수대에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둘 다 매너 타임으로 한 15분씩은 기다려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이렇게 정하지 않고 7시에서 8시 사이쯤에서 만나자라고만 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도착한 시간이 15분 이내면 만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 됩니다. 예. 이때 6시 35분에 만날 확률 이런 건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6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만날 확률 이런 것은 얘기할 수가 있거든. 알겠죠? 네.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연속이 이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 과정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것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네. 저 수학적 확률은 뭐 기본적으로 이산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근데 이산적인 것을 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적 확률은 이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머니가 있어요. 상자라고 할까요? 상자에 빨간색 공이 하나 있고 파란색 공이 5개 있어요. 자, 여기서 안 보고 네, 하나를 추출합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 아니에요, 2가지예요. 이게 모양, 재질, 무게 이런 건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갛고 파란. 네, 색깔만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 내가 공 하나를 껐을 때 그 공 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혹은 그 수학하에서는 확률을 배우지 않죠. 경우의 수만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확률 배우면 맨 마지막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죠? 네. 그때까지 지식을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 경우의 수가 확률이기 때문에 이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하면 2분의 1로 대답하기 13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자, 너가 뽑은 걸 맞추면 1억 줄게. 한 여부는 빨간색이라고 찍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찍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게 확률입니다. 이 상식적인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막 정의에 치우쳐서 말도 안 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아니, 누가 역배를. 네. 그래서 경우에서 확률의 차이가 있고 그걸 굳이 배우는 게 적어요. 수학적 확률은 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한번 찾아볼까요? 책에서 62페이지를 보시면 예, 바로 한 3번째 페이지, 2번째 장 처음 연결되면은 62페이지예요. 거기에 박스에 수학적 확률이라고 써 있어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시행에서 이건 뭐 확률이 시작되면 시행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별 얘기 아니고
표본 공간에 시행가 사건을 그래도 제대로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 그죠? 얘기를 하고 갑니다. 자, 시행 사건은 대충 주사위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어.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떨어졌어. 사건이 일어나. 그 사이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모든 가능성, 여기는 이제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를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요? 네. 그리고 이때 그럼 바로 앞 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60페이지에 그 용어들이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 뭐 말 그대로겠죠, 그죠? 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집합으로 정의됐어요. 이게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는 분야. 여러분, 확률은 집합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사위를 줬을 때 그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개개가 하나 같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짝수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집합처럼 느껴집니까? 예, 2, 4, 6이라는 모습을 가진 집합은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경우 사건이 집합이라고요.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부분 집합은 사건의 적용 부분이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집합이라고 강조한 것은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인 걸 확실히 이해시켜 주려고.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근데 U로 쓰지 않아요. 확률에서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그래서 S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사건은 집합이기 때문에 뭐 사건이니까 이벤트가 이루스 뭐 이런 게 아니고 집합이니까 대문자를 씁니다. A, B, C 이런 걸 써요. 네. 그러니까 집합 A가 표본 공간이 주사위면 1, 2, 3, 4, 5, 6이 되고요. 짝수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2, 4, 6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확률에서는 원소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도 그냥 사건이라고 불러요. 주사위 1이 나온 경우 이런 것도 그냥 사건이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네. 원소 한 개짜리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근원 사건. 근데 원소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원소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사건으로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근원 사건 나있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원소가 한 개로 된 집합. 네. 여기까지 읽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뻔해요. 전 사건은 전체 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전 사건, 전체 집합. 사건이 집합이라고. 집합은 잘 알잖아.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잖아. 근데 집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얘가 U군요. 네, 그쵸? 근데 이게 U군요라고 했어. 전체 집합이니까. 네. 집합 맨 제일 큰 거 U. 나 전체 집합. 지금 네네. 그 다음에 공사건은 공집합을 얘기합니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박스에 합사건 보이죠? A 또는 B가 이런 사건. 우리 경우에서나 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죠? A 또는 B가 이런 그런 확률 경우에서 이건 합집합입니다. 그죠? 네. 생각해서 1부터 100까지 숫자 카드가 있어요. 거기서 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내가 숫자 카드 하나 뽑았는데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면 50. 5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그게 어떤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면 3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짝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하면 딱 이렇게 합사건이 된다고. 근데 합집합이잖아. 그지? 원소 개수 세는 것도 똑같아. 원소 개수 세우는 게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각각 50 더하기 33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한번 빼주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그것만 이해하면 돼. 여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곱사건은 교집합을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일 때는 여사건, 여집합이겠죠. 네. 그 다음에 배반사건. 뭐일 것 같아요? 그 옆에 배달그램이 배반사건인데 교집합이 없는 거. 이 용어 기억 안 납니까? 잠시만요. 사집합. 슬프다.
응, 잠시만. 세 글자. 아 진짜 슬프다. 보이시죠? 초성 힌트? 아 배반 사건은 네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는 개념이야. 서로소. 예 서로소. 예 서로소 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집합과는 좀 다릅니다. 네 A에 대해서 A 여집합. 이것도 물론 배반 사건이에요. 하지만 네 A, B 이렇게 그냥 교집합이 없을 때 이걸 교집합이 없을 때 그걸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네 이때 A가 아니면 B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죠? 네. 그래. 이게 어찌 보면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모순과 반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건 모순 관계.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A와 A 여집합. 네, 반대 검은색과 흰색 이런 거. 검은색 아니면 흰색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죠, 그죠? 네. 근데 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배반, 등 돌리고 반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네. 자, 용어를 다 확인했으니까 다시 확률의 뜻으로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네. 확률의 뜻 가면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에 이거는 그냥 인트로일 뿐이야.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거기에 밑줄 보세요. 각부터 때까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가 가장 중요한 메타예요.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이 얘기였어요. 여기서 이 빨간 공, 파란 공, 이 6개의 공이 각각의 근원 사건인 거예요. 이게 뽑힐 확률과 이게 뽑힐 확률, 각 사건의,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아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면 무게감이 다르죠. 네. 그럼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다고 얘기 못하죠. 그럼 수학적 확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싶어. 이건 그 밑에는요 각이 어디 있어요? S 뒤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확률 줄. 아직 하셨어요? 네. 62페이지. 62페이지에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네, 거기에요. 그 아래에 있는 식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가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죠.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을 정리한 거고 확률의 뜻이란 것은 우리 사실 뭘 배우는 거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이요. 이걸 알면 되는 거야. 수학적 확률을 굳이 배우는 이유는 경우의 수하고 헷갈릴까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그런데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네 가지? 네 가지입니까? 아니요. 1, 4, 2, 네 가지? 3, 3, 2, 4, 1 네 가지겠죠? 근데 누군가 이의제 얘기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하필 수능이라는 큰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었고 뭐 되지도 못 만든 찾지 않죠? 서로 다른 주사위랑 그냥 주사위 있잖아요. 서울다리란 말이 없었어. 네. 아 그래서 1423이랑 그러면은? 있으니까. 이건 같은 거 아니에요? 하고 경우수 2라고 1번 1, 2번 2 뭐 이런 식의 마침 답이 다 있었나 봐. 헐. 근데 보통은 서로 다른 주사위로 네.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두 개란 말이 있으니까 아닌가? 그러네요.
응. 만약에 같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그죠? 네. 1사와 4에도 똑같겠죠. 그건 못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푸는 경우의 수 문제는 다 쏟아내 말 써놔요. 응. 하필 안 써놔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수능이 안 쓰는. 근데 이게 괜찮았어요. 이유가 경우의 수가 아니고 확률 물어봤거든. 아, 아. 다행이네. 확률이면 같든 다른 상관없어요.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모든 근원 사건은 다 제각각 하나씩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까? 우린 그 수학적 확률을 배우는 거고요. 용어를 좀 배웁니다. 네. 그거 한 다음에 뭘 하냐? 이 활용 내용에는 이 덧셈 정리, 여기는 다 확률 대신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 사건의 확률은 1에서 빼는 거죠. 이런 거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니까. 덧셈 정리 때문에 덧셈 정리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확률이 이런 거고 또는일 때 더한다 뭐 그냥 그걸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N, A 합집합 B 이게 이제 A 또는 B인 사건,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하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B의 경우의 수 빼기 A 교 B. 네. A 그룹의 경우의 수 이렇게 빼줘야겠죠? 네. 자 여기에다가 각각 전체 경우의 수 S. 네. 를 나눴다고 생각합시다. 응. 그럼 이제 확률식이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 합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의 식이 합사건의 확률식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쓰냐? probability. 프로바빌리티. 이게 가능성. 아. 시. 나 알아. 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수학생 발음이 참 멋지는데 이거. 응? probability. 언빌리버블. 네. 비슷하죠. 네. 바로 6번. 식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있어 보이게 쓴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분의- 내용이죠? 어. NS분의. NS분의 N. 네.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나눠요. 이랬으면 좋겠죠. 아. 단순하니까. 예. 이러면 정말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 경우가 배반 사건이에요. 아, 서로 소니까 서로 겹치는 소니까. 경우가. 덧셈 정에서 가장 단순한 경우, 그게 배반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건 확률 이야기 좋아집니다. 이때 뭐가 나오냐면 곱셈 정리가 나오거든. 우와. 네. 결국은 이제 또낼 때 더하고 그리고일 때 곱하고 이걸 사실 배우는 건데 거길 좀 더 명확히 배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다운 내용은 다 얘기했어요. 오늘 노래를 들어야 되면 이제 여기 내용은 좀 그냥 가요. 네,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스포를 해주고 갈게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뭐랄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A가 나올 확률 곱하기 B가 나올 확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경우의 수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게 나오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게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데 봅시다. 이게 사실 그 반복 시행이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짝수눈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눈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주사위를 두 번 던졌어요. 처음에 짝수눈이 나오고 두 번째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하면 3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죠? 네. 문제 없죠? 네. 그렇게 될 확률은 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돼요. 문제 없다고요, 그죠? 네. 문제 없습니다.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3, 6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단일 시행에서 질문이
아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2고 3의 배수 1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확률을 여기서 2의 배수 2고 3의 배수 1 확률은 어떻게 돼요? 6 육 확률. 하나. 네, 6 하나죠, 그죠? 확률이 그럼 이제 6분의 1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건 6분의 1인데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오. 오, 같네? 아 뭐야, 같잖아. 아이씨. 자, 그렇다면 C 사건을 만듭시다. C 사건은 소수로 합시다. 소수. 소수는 뭐가 있냐면은 2. 2, 2 3, 3 5가 있죠. 1이에요? 이걸로 합시다. 네. 네. 이걸로 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P, A 교집합 C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네. 짝수이고 소수인 그런 거 하면은 2. 네. 2 하나 있나요? 예. 그럼 얘 6분의 1이겠네요. 그죠? 네. 자, 짝수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아, 2분의 2분의 1이죠? 여기 잘못 썼네. 짝수인 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인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아, 그죠? 네, 2분의 1이에요. 자, 곱해봅시다. 어때요? 달래. 그렇습니다. 뭐지? 응. 자, 중학교 때 나오지 않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아하하하. 아, 이걸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독립이라고 해. 거문이. 이걸 종속이라고 해. 무서워. 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잖아. 단순하니까. 응. 네. 합의 법칙에서 단순한 게 뭐? 하면 배반 사건. 곱의 법칙에서 단순한 게 뭐 하면 독립 사건.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응. 알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 단순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응. 교집합 빼줘야 되고요. 있다고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냥 B를 C인데 C였어요 여기. B가 아니고 미안해요. 네, C였어요. 그냥 C의 확률 곱하면 안 되고 A 1대 C의 확률 곱해줘야 돼요. 응. C라이. A 2고 C의 확률 구하고 싶으면 A의 확률에 A 1대 C가 되는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 A 사건이 짝수인 사건이잖아. 아. 짝수인 사건 중에 소수인 확률이 어떻게 되죠? 3분의 1. 3분의 1이죠. 네.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네. 아하. 짝수 중이다. 네. 어쨌든 응? 짝수일 때 소수일 확률. 아. 오케이? 2, 4, 6. 맞아. 전체 집합을 재설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짝수일 때만 보는 거야. 오케이? 2, 4, 6 중에서 소수인 건 2밖에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네. 네. 맞죠? A일 때 C의 확률 뭐뭐일 때 조건이 나왔잖아요. 이게 조건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는 사실은 조건 확률을 이용해서 써야 돼. 이게 일반적인 식이에요. 이 전체가 일반적인 식이고. 알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식이고 이게 일반적인 식이고 이게 특수한 식이에요. 뭐 그런 걸 우리 배우는 거라고. 응. 그 궁금한 게요. 저기가 A일 때 C의 확률이면은 네. 그 앞에 PA로 정해져 있고요. 야, A이고 C일 확률하고 네. A일 때 C일 확률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이게 뭐 네, 그냥 그걸 이제 그 궁금한 걸 이해하면 확률 당연히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스포만 하는 거니까 이게 잘 구분되는 이제 그 상황이 있어요. 단일 시행은 좀 어려워요. 연속 시행이 좋아. 연속 시행 중에서 비복원 추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안무가 나와. 복원 추출은 알지 않아요? 응? 추출 뽑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상자 같은 거 상자가 있어. 부가시키기. 이 상자에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어. 네. 한개 뽑는 게 수수.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까처럼 하자. 네. 이런 게 있다고 하자. 네. 빨간 공 2개, 파란 공 4개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두 번 뽑을 거예요. 내 꺼낸 걸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네. 그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아, 꺼낸 걸 다시 집어넣으면 복원했다고 해서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네. 자, 그러면 자, 2번 뽑는데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 네, 6분의 4죠, 그죠? 네. 6분의 4예요. 자, 두 번째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은 5분의 4. 네. 이게 조건 확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혔을 때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뽑힐 확률. 알겠습니까? 네. 네, 이런 거예요. 5분의 3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혔을 때 두 번째 파란 공이 뽑힐 확률. 그러니까 뭐 진짜 중요한 말은 두 번째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이에요, 얘는. 네. 근데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지.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이 A이고 C인 것은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히고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뽑히고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민찬이가 이 두 개를 헷갈리는 거야. 이 빨간색이 A이고 C일 확률이고 파란색이 A일 때 C일 확률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다 배우고 나면은 마지막에 독립시행. 방금까지 독립사건이었어. 이제 독립시행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좋아. 시행도 독립이 선생님 이거네. 저 그림으로.